예, 안녕하세요. 종가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림판을 펼쳤습니다. 오늘 멘탈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야밤에 들려드리는 멘탈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200만원 정도 손실을 입었는데, 당연히 멘탈적으로 좋지 않죠. 손실은 무조건 좋지 않아요. 손실인데도 멘탈이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금액이 커져서 뭐 500만원, 뭐 10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되면은 점점 멘탈의 무너짐은 커지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하게도 누구나 멘탈을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멘탈을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손실일 때 어떻게 그렇게 멈추느냐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다루었어요. 손실일 때 멈추는 것은 멈추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특정 금액을 정해놓고 내가 만약 100만원이라 치면, 혹은 내가 300만원이다, 내가 소액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뭐 10만원이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하루 손실 제한금인데 이걸 초과하면 그냥 무조건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칙인 거죠, 원칙. 이게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적 수익 곡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매매는 하루하루의 결과가 쌓여서 자산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겠죠. 근데 누적 수익 곡선, 내 자산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손실일 때 끊어내고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손실이 한번 이렇게 골이 깊어지면 이거 회복하는데 한 세월이 걸려요. 연패를 조심해야 되고,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큰 손실이 없이 멈춰주기만 하면 이런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곡선이 또 안 만들어내지는 경우가 연패죠, 연패. 그래서 연패를 굉장히 저는 경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누적 수익 곡선을 나는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일 제한 손실금을 두었고, 그래서 나는 멈춘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그게 뭐 멘탈이 좋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닌 거고, 오늘 말씀드릴 멘탈이라는 거는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멘탈이 깨진 느낌을 설명을 드렸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한 번씩은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큰 손실 혹은 연패, 내동매매해서 뭐 하루 종일 하면서 손실금이 굉장히 누적으로 쌓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멘탈이 강하게 깨지죠. 이럴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저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첫 번째 증상이 동공이 풀리죠. 눈빛이 달라져요. 눈이 뭔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가장 강렬하게 느낌이 와요. 두 번째로 머리가 뜨겁죠.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두통. 화가 나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 잠이 잘 안 온다. 딴 사람들 막 얘기하는 게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말하기도 싫다. 밥맛도 없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게 되는데, 주식으로 멘탈이 깨지면 이런 게 옵니다. 뭐 다른 걸로 멘탈이 깨졌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으로 멘탈이 깨지면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멘탈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 상태에서 동공이 풀리고 머리가 뜨겁고 잠이 안 오고 민감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9시가 됐어요. 자, 매매를 시작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풀린 상태는 생각도 잘 안 되고 판단도 잘 안 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하루의 매매는 그날 마무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날 수익을 봤다, 이날 손실을 봤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날 기분이 좋다, 이날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날 이 감정들은 다 정리하고 던져버리고 내일은 정상적인 눈빛으로 돌아와서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날이 계속 연계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 될 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눈빛이 안 풀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거 원래 시간이 해결해줘요. 네. 원래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눈빛이 안 풀리면은 한 3일 쉬면 괜찮아져요. 뭐 금액이 좀 크면은 뭐 한 달 쉬면은 돌아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1년 쉬면 또 돌아와요. 근데 다음날 우리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쉴 수가 없는 거죠.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걸 돌리기 위해서 저는 뭐 나름대로 뭐 명상도 하고 뭐 어떤 음악도 듣고 막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행위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원인. 이 동공이 풀린 상태가 뭐냐면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뭐가 화가 나 있냐면은 내가 어떤 손실을 봤다고요. 손실. 뭐 연패든 큰 손실이든, 그래서 멘탈이 나갔는데 눈이 풀렸는데, 이 손실을 본 이유를 외부에 막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시장이 그지 같네. 왜 이렇게 안 도와주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내가 시드가 적어서 그런 건가? 계속 외부에 대한 어떤 탓을 하는 거. 이렇게 안 하면,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탓을 하죠. 나는 왜 바보 같냐? 나는 진짜 안 될 놈인 것 같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하면서 자기 자책,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감이 들죠. 이런 상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거는 정확하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끊어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이 나서 내 일 손실 제한금을 넘어섰다면 끊어냈고,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지죠. 일지. 매매 일지. 손실이 났을 때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수익 났을 때는 굳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손실이 났을 때 이걸 적는 이유는, 이거를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정리. 그 정리를 하고 나서 과감하게 이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떨쳐 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쳇바퀴 돌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탓들이, 남 탓, 자기 탓, 시장 탓, 상황 탓, 이런 것들이 계속 맴돌면서 눈이 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났을 때는 꼭 뭐 이걸 PC로 적든 수기로 적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넘기고 끝을 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안 돌아온다. 그럼 쉬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은 해결해 주니까. 멘탈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쉬면서 뭐 명상을 하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을 푹 자든 맛있는 거 먹든 여행을 가든 어쨌든 풀어내고 정상적인 눈빛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고 핸드폰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눈빛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사이에 엄한 짓을 안 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무조건 리셋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 거예요. 눈빛이 풀리고 머리가 뜨겁고 두통이 오고 계속 그 생각에 멈춰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매일의 매매를 잘 정리하고 리셋을 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를 만들고 스타트 하신다. 이게 안 되면 하루 건너뛴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꼭 그렇게 해 나가야 하루하루 매매가 계속해서 이렇게 건너뛰어 오고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이날의 악감정이, 이날의 안 좋았던 감정이 계속 다음날로 연계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이 얘기를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뭐 이 정도만으로도 실전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죠. 누군들 돈을 잃고 그거를 복귀하고 정리한다고 이게 쉽게 떨쳐지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습관화되고 또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경우와 손실이 나는 경우에서 꼭 손실이 나는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하고 일지를 작성하든 마무리 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쉽지는 않다. 그 정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